안녕하세요. MZ세대를 부동산의 길로 안내해주는 MZ브로네비 김효선, 윤수민입니다. 수민님. 네. 요즘 젊은 세대, MZ세대들 재테크에 관심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 네. 재테크라는 것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자산을 증식하는 건데 라떼만 해도 사실 터봇이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돈을 좀 불리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공개적으로 자랑할 만한 거리는 좀 아니었었거든요. 최근에 한 리서치 전문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20, 30대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이 일상적으로 정기 예적금을 제외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2021년에 10% 이상의 또 수익률을 냈다고 조사가 됐어요. 생각보다도 좀 굉장한 수익률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오늘은 투자의 진심인 많은 MZ님들 중에 단연코 빛났던 대표 주자를 모시고 내 집 마련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농협은행 대표 MZ맨 준영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 여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농협은행 대표 MZ맨 박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준영님,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좀 있으셨나요? 저도 그렇고 제 또래 친구들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투자 자산에 관심이 엄청 많거든요. 저도 막 입사했을 때는 회사 생활에 적응하느라 앞만 보고 달렸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동기들이 하나둘씩 결혼도 하고 집도 샀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결혼을 하면서 독립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신혼집 구하면서 현타가 많이 온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월급 받아서 꼬박꼬박 적금도 놓고 주식도 하고 나름 재테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 집이 있는 친구들과 없는 친구들 간의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준영님께서 부동산에 대한 공부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부동산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반드시 내 집 마련을 하고야 말겠다라고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맞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말부터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집값이 떨어질 거란 얘기도 들리고 올해부턴 대출도 어려워져서 더 고민에 빠졌어요. 좀 더 기다렸다가 살까 아니면 뭐 지금 집을 빨리 살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게 제일 크고요. 하나 더 하자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까 아니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살까 하는 고민도 있어요. 이제 대출이 너무 적게 나오더라고요. 네, LTV도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 이제 개인별 DSR 규제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준영님과 같은 고민이 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삶이 굉장히 좀 다양하잖아요. 앞으로는 임대주택도 더 많이 발전을 할 거고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전세 제도라는 좀 좋은 제도도 존재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누구나 필수적으로 꼭 해야만 한다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집에 있으면 좀 안정감이 있긴 한데 그런 의미에서 먼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준영님에게 거주 안정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닌데요.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된다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그래서 작년에 청약을 다 넣었거든요.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하니까 중도금 대출 대내고 위주로 싹 다요. 그런데 진짜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오죽하면 로또 청약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집을 사기로 결정했다면 준영님처럼 뭐 신축 계속 로또 청약을 노리면서 하느냐 아니면 입지가 좋은 구축이라도 매입을 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고민이실 텐데요. 작년까지는 신축이 굉장히 좀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부터는 분양가가 좀 높아진 부분도 아무래도 있고 무엇보다 중도금 대출은 되는데 잔금 대출이 또 DSR에 포함되다 보니까 작년만큼 좀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좀 우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사실 거의 포기했었거든요. 그럼 올해도 청약 도전을 계속 해봐야겠네요. 네, 좋은 자세입니다. 네, 수민님 말처럼 중도금이랑 잔금 납입에 무리가 없는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사전 청약은 또 당첨된 후에 혹시 본 청약 때 포기를 하더라도 페널티가 전혀 없으니까 분양 일정을 잘 살펴보시면서 그냥 청약과 사전 청약 다 병행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점이 엄청 낮아서 청약은 사실 운이 많이 따라야 될 것 같더라고요. 다른 좋은 방법이 또 있을까요? 당장 거주를 하지 않을 생각으로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것도 생각이 들거든요.
소위 이제 갭 투자를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요. 제가 작년에 MZ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5천만 원, 1억 원 가지고 갭 투자할 곳을 추천해 주세요. 단지를 좀 찍어 주세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심지어 아주 단기로 투자를 하려고 많이 좀 계획을 세우시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 많이 받았는데 단기로 보유하면 사실 세금을 굉장히 좀 많이 내잖아요.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매각하면 70%, 2년 미만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했을 때는 60% 가까이 높은 세율을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렇긴 한데 제 주변에도 보면 세금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세금은 그냥 디폴트로 당연하게 내는 거라 생각하고 갭 투자로 5천만 원 투자해서 만약 9개월 만에 집값이 4천만 원 올랐다고 하면은 세금이랑 이런저런 비용 떼고도 1천만 원 버는 거잖아요. 이거만 해도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많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될 필요는 있긴 합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단어가 사실 정말 따뜻한 단어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실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보험인지 사실 내 집 마련 하신 분들은 크게 체감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뭐 하락 전환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정말 저희가 길게 봤을 때는 주택 가격은 꾸준히 상승을 하기 때문에 실거주하기 좋은 지역에 주택을 좀 마련을 해놓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뭐 아기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좀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사실은 옳은 투자 방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단기 갭 투자를 했다면 불안 요소가 좀 그렇죠. 많이 네. 있겠죠. 만약에 하락이라도 하게 된다면 생각지 않게 투자 금액이 장기적으로 묶일 수도 있고 그런 와중에 또 뭐 전세값 같은 것들 공실이 돼버리면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돈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사실 내가 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주택을 보게 되면 그런 보는 눈들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들일수록 나중에 매각을 할 때도 황금성이 분명히 좋을 거다라고 좀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하철도 가깝고 주변에 유해 환경이 없는 쾌적한 곳을 찾고 있으니 그럴 것 같아요. 준영님이 가능한 주택을 매입할 자금 계획을 세워보고 거기에 맞는 곳을 찾아보면서 청약도 계속 도전해 보시는 것을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지금부터 매입할 때까지 계속해서 해보시는 겁니다. 네, 주장님 지금 살까, 뭐 기다릴까, 대출을 껴서 내 집 마련할까, 전세보증금 갭 투자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요. 지금 당장 가능한 대출을 포함해서 자금이 얼마나, 내 자본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해보자라는 결론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결론에 대해서 마음에 드시나요? 완전요. 요새 집을 사는 시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이젠 확실하게 마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로 MZ인들을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MZ 프로랩이 안내를 종료합니다.